알겠죠? 네네. 자, 우선은 자, 지수 함수를 그리는 게 내가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리는 게 목적이라고. 우리는 결국 지수의 x범위를 실수범위로 확장하는 이유는 지수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냥 외우면 돼. 자, 볼게요. 핸드폰 넣고 칠판 보세요. y는 a의 x제곱 요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법을 배울 건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1번 a가 0과 1, 우선은 이거 먼저 하자. a가 1보다 큰 걸 해볼게요. 자, a가 1보다 크면 뭐 어떤 효과가 있어요?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되지? 증거. a가 1보다 크면 곱하면 곱할수록 커져요.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증가함수의 개형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러분 양수를 거듭 제곱하는 거니까 결과물이 0보다 작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a의 0제곱이 얼마죠? 1이야. 그러니까 a가 얼마든 간에 무조건 0,1이라는 점을 지나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말한 것처럼 a가 양수면 곱하면 곱할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점점 더 가파르게 커져요. 여러분이 이 같은 것만 해봐도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요게 y는 a의 x제곱 그래프입니다. 어떤 경우로 a가 1보다 클 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그리고 나면 이제 개형 외워야 되고 특이점들을 외워야겠지. 일단 고정된 점을 지나. 어느 점을 지난다고? 0,1을 지나. 자,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 정의역은 x범위죠? 그럼 x는 모든 실수죠.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은 y범위야. y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그래서 점근선이 있어 없어? 점근선이 있지. 이게 곱하면 곱할수록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0이 실제로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점근선으로 y는 0, 즉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집니다. 됐나요? 이 정도 알면 돼. 이게 다야. 자, 그럼 우리가 얘가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나요? 하나의 y값에 하나의 x값이 대응되는 거 맞죠? 그래서 1대1 함수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그리고 하나 더 만일에 이따가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건데 여러분 봐봐요. y축 대칭이동을 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요? 자, 우리 y축 대칭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겠지. 그러면 y는 a의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니까 어떤 애가 나오지? 요 그래프가 나오죠. 그럼 얘랑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y축 대칭 관계가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별로 근데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알아야 돼. 우리가 예전에 유리함수 할 때도 배웠잖아. k 값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했었죠? 기억나죠? 비슷한 건데 봐봐.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a가 1보다 클 때로 지금 다시 말하지만 고정점이 어디라고요? 0,1을 기준으로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a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고. 예를 들어 얘가 y는 2x야. 2x제곱. 그러면 y는 3의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커질 때 더 가팔라지겠지.
반대로 말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제곱하면 분수로 바뀌어. 그러니까 뭐냐면 3분의 1을 여러 번 곱하는 걸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줄어들 때도 더 어떻게 되겠어? 더 가파르게 줄어드는 거 맞나요? 그래서 회전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여기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 더 가파르게 내려오니까 마치 요 그래프를 이렇게 회전시킨 것처럼 붙이는 거죠. 이해돼요? 요 지금 하얀색 그래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리면 요 빨간색 그래프가 돼, 안 돼? 되는 거지. 이렇게 회전을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 알면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답니다. 끝. 지수함수. 이게 A가 1보다 클 때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A가 2번 0과 1 사이는 어떨까요? 아까 본 것처럼 뭐 2분의 1이나 4분의 1 이러란 말이야.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거예요. 봐봐. 얘가 y는 2x면 얘가 뭐라고? y는 2분의 1x 그래프지. 맞지?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A가 1보다 클 때 그림의 좌우 반전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또 어디 지나? 0,1은 무조건 지나. 근데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 1보다 클 때 그래프의 좌우 반전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얘가 본 것처럼 또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A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작아지면은 더 가팔라져야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간다고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가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야. 그리고 빨간색이 y는 4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면 어떻게 된다고? 더 y축, x축에 달라붙게, 더 급격하게 변화하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된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의역은 똑같지? 모든 실수. 치역은 0보다 큰 모든 실수. 그래서 1대1 함수고, 맞죠? 그리고 점근선으로 뭘 가진다고? y는 0, x축을 가진다. 그래서 이 개형 그냥 외우면 끝이에요. 별로 어려울 거 없다고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교재에 지금 보시면 78쪽, 79쪽에 있는 게 지금 말한 그래프 관련된 정보예요. 그래서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곡선형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차피 대충 그리면 돼. 대충 그리는데 그 와중에 구분을 해야 된다고. 숫자 크기에 따라 휘는 정도를 그러니까 회전시키는 정도를 구분을 해야겠지. 그거를 구분해서만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뭐 이게 어차피 러프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다고요. 무조건 0,1 진하게만 그려주시면 돼.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키 어디 있죠? 키 여기. 자, 그래서 딴 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기 2번 한번 봐봐요. 여러분 보기 2번 봤을 때 A, B, C, D의 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은 증가하는 쪽이 커야겠지. 그러니까 A랑 B 쪽이 1보다 클 거고 C랑 D가 1과 0 사이일 겁니다. 자, 그 와중에 A가 커, B가 커? A가 커야겠지. 그러면 C랑 D 중에 누가 큰 거야? D가 큰 거야. C가 0에 더 가까운 거지. 맞아? 자, 말했어요. 1보다 클 때는 커질수록 달라붙는다고 보면 돼. 그리고 0과 1 사이일 때는 반대로 작아질수록 달라붙는다라고 보면 돼. 더 가파르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크기 순위 제일 작은 게 C, 그 다음에 D, 그 사이에 1 있고 그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 요 보기 2번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커스 봐봐. 포커스의 별표 쳐주시면 돼요. A가 1보다 클 때는 A 값이 커질수록 X축, Y축에 가까워지고, 맞지? A 값이 0과 1 사이일 때는 A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X축, Y축에 달라붙는다. 요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시험에 은근 나빠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자, 한번 천천히 같이 얘기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자 말고 숫자로 보여줄게. 이게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좌표평면이 있는데 내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0,1을 지나고 대충 증가하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질문을 해보자. 1번. 자, 평행이동은 어떻게 돼요? 평행이동은 예를 들어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되지? y는 2의 x-2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가 있으면 평행이동이라고 이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해보자고. 1번 x축 대칭. 자, x축 대칭을 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부호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해서 이 지수 밑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의 부호가 바뀌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반대로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쓰는 게 되는 거 맞지? 그치, 태연아? 그러면은 어디에 부호가 바뀌는 거야? 지수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1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밑이 역수를 취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밑이, 우리가 이 앞이 마이너스가 생기면 x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봐도 되지만, 이걸 여기다 반영을 시켜버리면 부호 하나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된다고? 밑을 역수 취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음 중 주어진 보기 다음 중에서 y는 2x제곱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구할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없지만 숫자가 바뀌었어. 밑이 뒤집어졌다고. 그러면 돼, 안 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실제로 뭐라고? 실제로는 y축 대칭한 효과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 원점 대칭은 뭐지? 둘 다 반영이겠지. 그래서 원점 대칭은 넘어갔고, 한번 원점 대칭. 우리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 대칭 있어요? y는 x 대칭 있지. 그치, 얘들아? 자, yx 대칭하면 내가 뭐 된다고 있었지?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했어. 지수랑 로그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있겠지. 그러니까 y는 2의 x승 그래프가 있잖아, 지금. 자, y는 2의 x승 그래프를 xy를 바꾸면 x는 2의 y제곱, 이거를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그래서 요 그래프를 y는 x 대칭하면 뭐가 나온다고? 지수함수를 대칭하면 y는 x 로그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거기에
추가로 하나만 더 하려고. 여러분 맨날 애들이 많이 속아서 틀리는 게 하나 있거든. 뭐가 있냐면 그러면 선생님 y는 2배의 2의 x 그래프 이거는 제가 봐 3배의 2의 x 그래프가 있어. 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지. 그러니까 요 앞에 숫자 곱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보려는 거야. 잘 봐봐요. 예를 들어 y는 3 곱하기 2x 그래프가 있다고 쳐. 그럼 이거를 살짝 바꿔볼게. 3을 2 로그 2의 3이라고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되죠? 얘랑 얘랑 바꾸면 3의 로그 2의 2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어?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에 3배, y값을 3배한 그래프를 그리면 뭔가 좀 늘어났잖아. 맞아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해보면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효과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저거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저거를 까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별표 쳐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냐면 교재로 보면 교재에 어느 거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어디냐 이거 80쪽에 있는 거긴 한데 저 내용이 딱히 딱 예시로는 없네요. 근데 보기 4번에 있긴 있어요. 봐봐. 보기 4번 보면 2x제곱 앞에 8분의 1이나 마이너스 4를 곱했죠. 근데 이게 뭐라고? 평행이동 효과가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기 4번 위에다 써놔. 뭐라고? 이렇게 지수 앞에 상수배하는 게 뭐가 있다고? 지수 앞에 상수배하는 게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효과가 있다고. 이 샘플을 쓰면서 이 샘플을 하나 써주세요. 요거를 필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x축 방향 평행이동 효과가 있다라는 거 요거가 은근 함정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기임 중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구할 수 없는 그래프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가 못한다라고 애들이 생각을 많이 해. 이건 할 수 있다고. 못하는 건 뭐냐면 x 앞에 숫자를 곱하는 거야. 그건 못해. 이해가 돼요? 근데 지수 앞에다가 숫자 곱하는 거는 평행이동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안 되는 거야. y는 2의 2x제곱 이런 거 못 만든다고. 이건 안 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4의 x제곱 대 4의 p는 정도가 바뀌는 거잖아. 그건 평행이동으로 못 한다고. 근데 이렇게 지수 앞에 곱하기 숫자 하는 건 가능하다고요. 됐지? 그래서 저거 적어주시면 대충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련된 거는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81쪽에 포커스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 함수식으로 주어진 지수함수 성질 이건 눈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대입해보면 나오는 거라 눈으로 읽어보면 되는데 특히 2번이 중요해요. 2번에 좀 별표 쳐줄래요? 자 포커스에 있는 내용 중 2번 여러분 이거 수상할 때도 내가 살짝 얘기했었어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거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했었죠. 기억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자 모든 x실수 xy에 대하여 fx 더하기 fy의 나누기 2한 거랑 f의 2분의 x 더하기 y를 한 거 이 둘이 같으면 어떤 거야? 이 둘이 같으면 직선인 거야. 그 그래프가 직선 그래프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형 그래프면 임의의 x랑 y를 잡아서 요놈의 중간값을 한 거랑 이 중간값을 대입한 거랑 어떻게 된다고? 같은 값을 가져. 맞나요? 자 그런데 아래로 볼록한 거 우리가 그때 뭐 유리함수 하거나 무리함수 할 때 했던 거잖아.
무리함수는 이제 위로 볼록 형태였고, 유리함수는 이제 아래로 볼록 형태였고, 무리함수가 위로 볼록 형태잖아. 그래서 그때 시험에 그 비슷한 교재에서 문제를 풀었다고.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x랑 y가 있다고 치면 이 둘의 y 값의 중간, 그러니까 y 값의 평균이 이쪽이죠. 맞아요? 이게 x 값의 평균을 대입한 거랑 비교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아래로 볼록하면? 아래로 볼록을 하면 이렇게 성립한다고. 대입한 결과보다 y값의 평균이 더 위쪽에 나오지. 맞아요? 반대로 위로 볼록하면 어때요? y값의 평균보다 대입한 값이 더 위쪽에 찍히는 거지. 그래서 요 표현은 여러분이 사실은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개형 관련해서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말로 해주면 좋지. 근데 말로 잘 안 해줄 거라고. 이따구로 그냥 개떡같이 써놓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보고 아 얘가 직선형이다, 아니다 얘가 위로 볼록한 거다, 아니다 얘가 아래로 볼록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건 따로 꼭 한번 적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래프 일단 기본 설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개념 익힘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갑시다. 요거 다음 파트가 뭐냐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여러분 사실 최대 최소를 별로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 얘가 오르락 내리락을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증가함수지. 네. 증가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x보다 y가 클 때 fx가 fy보다 크다야. 맞아, 아니야? 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이건 증가함수예요. 그럼 증가함수면 x에 큰 걸 넣을수록 y값이 크게 크게 나오겠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외우면 돼요. 그래서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큰 거 넣었을 때가 최대인 거지, 작은 거 넣었을 때가 최소인 거고, 이렇게 풀면 돼요. 오르락 내리락을 안 하니까 쉽단 말이야. A가 0과 A 사이면 반대로 쭉 줄어들지. 그럼 식을 쓸 때 어떻게 써? x가 y보다 커질 때 fx보다 fy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부등식 풀 때는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감소함수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x에 제일 작은 거 넣으면 최대, 제일 큰 거 넣으면 최소. 이게 다거든? 그래서 1차형은 문제는 쉬워. 그리고 2차형이 치환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문제 푸는 법을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최대 최소 관련된 내용은 별거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지수함수는 끝이 나요. 지수함수 단독은. 됐죠? 자, 그래서 지수함수 관련해서 30분 동안 제가 문제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샘플을. 그러면은 원래 그걸 숙제로 내야 되는데 지금 단원조만 밀린 게 숙제가 많아서 요번에 숙제는 지수 함수는 빼고 할게요. 로그랑 상용 로그 단원 종합 풀어오는 걸 숙제로 할 겁니다. 응, 갔다 와. 자, 나머지 사람들은 개념 익힘 1번부터 하나씩. 그럼 딸랑 요거 배우고 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익힘 1번 지수함수의 성질. 자,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fx가 주어져요. 어떻게 주어졌죠? fx는 a의 x제곱. 근데 a가 1이 아니고 0보다 크다만 주면 내가 그걸 지금 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알아 몰라? 얘가 0과 1 사이 값인지 1보다 큰지 모르니까 증가 감소는 함부로 얘기 못해요. 맞죠? 자, 근데 그래서 기억 봐봐. 기억. 일단 f의 x1 더하기 x2를 하면
P 더하기 Q를 하면 대입하면 A의 P제곱 더하기 Q제곱이죠. 근데 이거는 지수의 성질에 따라 곱하기로 쪼개도 돼요, 안 돼요? 되니까 기억이 증명이 되지. 맞죠? 그 다음 니은은 이게 뭐 의미하는 거랬지 내가 이 문구가?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니까 증가함수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아직 알아 몰라? 몰라요. 왜? a 범위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니은은 당연히 보자마자 알 수 없음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은 뭐예요? 이거 1대1이라는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게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1대1은 깨져 안 깨져? 안 깨지니까 디귿은 보자마자 맞다라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확인 유제들을 또 보시면 적당히 찍어서 풀 수 있을 건데 이게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냐? 그래프 이용하는 거예요. 자, 172번 봅시다. 비슷한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게 이거야. 172번 보시면 1이 하는 양수 A인데 A가 B보다 크고 양수니까 0보다 크겠죠?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fx를 a의 x제곱 gx를 b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옳은 걸 구하래. 기억 봐봐. 기억 fn이랑 gn을 했어. 여러분 fn은 뭐죠? a의 n제곱 gn은 b의 n제곱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래프를 안 그려도 우리가 알지. 뭐라고? 큰 놈을 같은 횟수 곱했을 때 큰 놈이 결과가 어떻게 돼? 더 크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야? 기억은 참입니다. 이쪽에 0, 0이랑 1 참이면은 아니지. 생각해 봐. 이게 한 놈은 증가, 감소 이런 거잖아, 그렇지? 감소하는 놈도 이렇게라도 맞아 아니야? 그러면 n을 넣었을 때 생각을 하면 지금 n이라는 게 양수란 말이야. 양수를 넣었어, 양수 n을. 그러면 말해봐. 어느 놈이 더 커? 요 놈이 커, 요 놈이 커. 근데 내가 말했잖아. 감소할 때는 y축에 더 달라붙는, 축에 더 달라붙는 애가 뭐냐면 0에 가까워질수록 더 달라붙어.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인 거야. 그럼 양수 n에 대해서는 a n제곱이 b n제곱보다 커. 감소를 해도. 그리고 한 놈이 감소, 한 놈이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 쪽이 큰 거지. 큰 놈이 큰 거 그대로라고. 그리고 사실 이걸 안 그려봐도 내가 말한 것처럼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같은 번 횟수 곱한다고 치면 큰 애를 여러 번 곱하는 게 그러니까 큰 놈을 곱하는 게 작은 놈 곱하는 것보다는 결과가 크게 나오는 거 무조건.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니은. 니은 보시면 0과 1 사이를 놨어. 이렇게. 됐나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얘들아 봐봐. 칠판 봐봐. 자,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를 그려야 돼. 그 와중에 0에 더 가까운 애를 어떻게 그린다고? 둘 다 0,1이라는 건 똑같은데 자, 내가 이걸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0에 더 가까운 게 B지. 그럼 B를 더 어떻게 하라고? 가파르게 그리라. 그리고 A 관련 거를 좀 더 완만하게 그리고. 됐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N이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 N은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N을 넣으면 누가 더 커요? F-N이랑 G-N이 있다고 쳐. 그러면 누가 더 커? 응? G 쪽이 더 큰 거 맞죠?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확인한다고. 그래서 니은이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뭐 막 그 아까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풀 때. 되겠습니까? 그래서 딴 거보다도 이 크기 순서에 따라 그래프를 더 위쪽 아래쪽 그리는 거는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그 다음 디귿 fn이랑 g-n이 같대. 이게 뭔 소리예요? a의 n제곱이랑 b의 마이너스 n제곱이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잠깐만 이렇게 되고, 자 여기까지 맞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fn분의 1은 뭐야? a의 n분의 1제곱이랑 b의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같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거듭제곱을. 그렇지 않나요? 맞아 아니야 얘들아? 이거 어차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도 참이겠네요. 저 거듭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변에 n제곱을 거듭제곱하면 되죠. 맞아요 여러분? 근데 디귿은 별 얘기 아니야. 디귿은 식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나는 이 문제 사실 포인트는 니은이에요. 니은. 저런 거를 그림 그려서 풀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기억이랑 디귿은 당연히 맞는 거란 말이야. 근데 니은이 맞고 틀리고는 그래프를 잘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지수함수 관련해서 맞다 틀리다 물어보는 그래프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합당형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들은 주로 그래프를 그려야지 답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개념 익힘 2번 눈으로 보자 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겹칠 수 있는 거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딱 봐도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지 내가? x 앞에 숫자 곱하는 게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누가 안 돼요? 디귿이 안 된다고. 그리고 리을이 돼야 안 돼요. 리을. 내가 말했지, 미치 역수치 하는 거 된다고. 그러니까 리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랑 니은처럼 지수 앞에 곱하기 숫자 앞에 되는 거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래서 눈으로 봐도 기억, 니은, 리을이 된다고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하나 더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 더. 잠깐만. 173번도 그냥 해봐. 그리고 넘어가자 그냥. 이거는. 자, 173번. 딱 봐도 안 되는 게 뭐야? 응? 니은이 안 되는 거지? 맞지? A 앞에 루트 3 같은 거 하는 거 괜찮아요. 맞죠? A를 A분의 1로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X 앞에 숫자를 곱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그 정답이 기억 디귿. 그래서 3번. 어렵지 않다고. 안 되는 게 뻔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계좌 익힘 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계좌 익힘 3번 보시면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한 미지수의 계산이라고 했어요. 자, 시키는 대로 할게요. y는 a 곱하기 3의 x제곱 그래프가 있어요. 얘를 원점 대칭을 시키고 평행이동을 한대요. 자,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바뀌지? 자,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떤 거야, 수연아? 둘 다 바뀌는 거지, 부호가. 그래서 마이너스 y는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이거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대. 자, x축으로 2,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쓰시고요. y에 또 가로 넣어야 돼. 마이너스 y 빼기 3이 되는 거지. 이거는 a의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빼기 2. 이렇게 괄호를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x 통째로.
x를 x 빼기 2로 바꾸고 y를 y 빼기 3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편의이동시킨 그래프의 마지막 버전이에요. 근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난다고? 얘가 1,-6을 지난대. 그럼 대입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1,-6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9는 a 곱하기 3의 1제곱. 그러면 a는 얼마지? 3.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래프는 단독은 별거 없다고 보면 돼. 지수함수 단독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문제 풀 줄만 알면 돼.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겹치는 거 찾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수 연산을 배웠잖아. 그거 관련된 게 뭐냐면 이제 개념 익힘 4번이랑 5번에서 하는 그래프 활용 관련된 연산을 하는데 그게 쓰여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익힘 4번부터 봅시다. 4번. y는 3분의 1의 x 빼기 1 마이너스 k. 자, 이게 뭐예요? 자, 1번. y는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k. 요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해달래요. 자, 그럼 얘들아 같이 한번 보자. 원래 기본이 되는 그래프는 뭐였을 것 같아요?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기본이겠지. 그럼 감쳐라. y는 3분의 1 x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0,1 지나고 쭉 떨어지는 그래프 맞아? 그치? 근데 이걸 내가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어떻게?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k만큼 낮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해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봐야 이렇게 된다고. 1사분면을 지나. 그럼 1사분면 안 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충분히 밑으로 내려야겠지. 충분히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1사분면을 지난다와 안 지난다의 포인트는 내가 주로 이런 거 유리함수 할 때 똑같이 했어요. 뭘 본다고 했지? Y축과의 교점 본다고 했어, 안 했어? 4분면 문제는 Y축과의 교점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얘가 감소함수니까 Y축과의 교점이 원점이거나 그 이하면 자연스럽게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뭘 본다? Y축과의 교점, 즉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의 Y값을 보자고요. 얼마예요? X에 0 대입하면 Y는 3-K지. 이게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K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K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정답이 3이 되는 문제입니다. 저런 거 그래프 개형 그려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리고 특히 이 4분면 문제는 뭐를 봐야 된다고? Y축과의 교점, 즉 F0을 봐야 된다. X가 0일 때의 Y값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한 거는 지금 링크할 만한 문제가 별로 없는데? 아직은? 링크 올리는 거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일주일 전까지 올려야 된다. 원래는 그렇지. 오늘 내가 몇 개를 하면. 그래서 몇 개를 얘기를 지금 할 만한 게 근데 지금 없어갖고. 그런 거 없는 거. 아마 첫째 날은 다 뭐 통과 형태로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봅시다. 자, 2번 볼게요. 개념 익힘 4번에 2번. 자, 2번 보시면 자,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y는 절대값 fx 그래프. 여러분 전체의 절대값 씌운 건 어떤 그래프야, 태연아? 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처럼 fx 전체 절대값 씌우면 뭐 응? 봐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러분 fx를 어떻게 잡았냐면 3의 x제곱 빼기 3이라고 잡았어. 맞아요? 그리고 나서 y는 fx 전체의 절대값 씌웠어.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였지? fx가 양수인 건 그대로 나오는데 음수인 걸 양수로 바꾼다는 얘기잖아. 즉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접어 올리는 거였지? 자 그럼 그림 그려봅시다. 이렇게가 y는 3의 x제곱 그래프야. 그럼 점근선은 y는 0이었다고요. 맞아 아니야? x축이었다고. 근데 그리고 무조건 어느 점을 지나? 0,1을 지났던 거지. 근데 이걸 3칸 내렸어. 3칸 내리면 어떤 점을 지나? 0,-1을 지나고 점근선으로 뭘 가지겠어? y는 -3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진 거지. 맞아? 근데 이걸 전체 절대값을 씌웠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0보다 작은 놈이 이렇게 접혀져 올라갈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유리함수 절대값 씌웠을 때도 기억나겠지만 그때 점근선 따라 올라왔지. 맞아 아니야? 같은 식이야. 접어 올림으로써 점근선이 어떻게 와? y는 3으로 따라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뭐라고? fx의 절대값인 거예요. 이거를 y는 k를 그어서 어떻게 되길 바래?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길 바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올라가 안 되잖아. 여기보다 내려오고 여기보다 올라와야 되니까 k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는 크고 3보다 작아야겠지. 3일 때 딱 하나니까 다시.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하라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2 해서 더하면 3이 정답.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단독 문제는 어떤 거야?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돼. 그래프 그릴 줄 알고 그 그래프의 식 변형된 모양을 보고 이거를 기본 베이스된 그래프를 막 어떻게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그렸을지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마지막에 개념 익힘 5번.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자, 그럼 개념 익힘 5번 보시면 5번 보시면 자, 활용 문제인데 연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 지난 여름 때 나랑 수원 선행 하신 분들은 기억날 수도 있어. 강철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물어볼게. 지수함수에서 연산하려면 뭘 어떻게 연산한다고 했지? 어떤 애들끼리 연산이 가능하다고 했지 내가? 일단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랑 연산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x 더하기 2 그래프가 있어. 둘이 연립할 수 있어 없어? 되죠. 안 되지. 너 이거 어떻게 풀래? 네가 생각해봐. 이런 거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풀 수 있나요 여러분? 못 풀어요. 어떻게 풀 거야 이거를? 그렇잖아. 이상하잖아. 이런 거 못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랑 연립한다. 불가능해요. 같은 식으로 다항함수랑 로그함수랑 연산한다. 불가능해요. 또 그럼 지수함수끼리 연산하게 되냐? 됩니다. 되는데 생각해봐. 2의 x제곱은 3의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분명히 교점이 있거든? 교점이 있는데 이거 연산할 수 있어요? 얘도 안 돼. 그럼 뭐가 되는데 뭐가 되냐면 밑이 같거나 이제 그건 밑이 예를 들어 2의 한 놈이 2의 x제곱이야. 그러면 다른 쪽이 2의 x제곱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4의 x제곱이어서
치환해서 2차 방정식 되거나, 그러니까 2의 제곱이거나 2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나 이런 식으로 얘랑 같은 꼴인 것들만 연산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 애들만 연립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다른 애들은 택도 안 되니까 신호조차 하지 말란 얘기야, 내 말은. 됐지? 자, 그러면은 개념 익힘 5번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 그래프가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옆쪽에 y는 3의 x 빼기 2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얘랑 얘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기본은 3의 x제곱 그래프인데 걔를 왼쪽으로 한 칸 땡긴 놈이랑 오른쪽으로 두 칸 땡긴 놈이 있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지금 잡았냐면 어떤 a라는 점을 잡았어. 근데 이 a라는 점의 특징은 뭐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같아지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되게 하는 점 A의 Y좌표를 구하래.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요 그래프고 얘가 요 그래프죠. 맞아 아니야? 그치? 자, 그럼 물어보자. 똑같이 이렇게 중간에 y는 3의 x가 있어. 그럼 얘는 1일 거고 요 길이가 맞아 아니야? 한 칸 옆으로 민 거니까 요건 요 길이가 얼마겠어? 이겠지. 왜? 옆으로 두 칸 민 거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 간격은 무조건 얼마야? 3이야. 3. 그럼 나는 여기도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되게 하는 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요때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놓으면 a의 y좌표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3의 알파 플러스 1 요게 나오지. 그 다음 C점의 y좌표는 3의 알파 빼기 2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얼마라고요? 3인 거야. 그래서 식을 세우면 3의 알파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알파 마이너스 2제곱이 3이다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3의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얘는 뭐야? 3의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 3 남지. 얘는 3의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남아?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1 남지. 이게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러면 3의 알파 제곱은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9분의 26 넘기면 26분의 아니 9분의 26이잖아. 넘기면 뒤집어야지. 응? 29분의 27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치?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알파를 구하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굳이 알파를 구하라고 하면 로그로 써야겠지? 로그 3에 26분의 27인 거네.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어차피 뭐 구하래? A점의 Y좌표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거니까 여기다가 3 곱하면 끝나지. 그래서 얼마다? 이게 정답이다. 자, 근데 여기서는 알파를 구했잖아. 맞아 아니야? 비록 예쁘게 안 나와서 로그 써야겠지만 알파를 구할 수 있다고. 왜? 지금 연산하는 연립하는 식이 다 3의 알파 제곱을 근간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밑이 3의 x제곱 그 식을 기반으로 움직여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애들끼리만 연산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그 연산하려고 지수법칙 배우고 로그 배운 거야. 다른 건 연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았지?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면 되는데 막상 여러분 배운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지금 푼 게 내가 그냥 풀긴 풀었잖아. 근데 여러분이 지금 풀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요것도 숙제를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것만 추가할게요. 지금 확인 유제 170번부터 해서 184번까지 있죠. 요거는 추가를 할게요. 숙제. 됐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 최대 최소는 다음에 하자고. 문제는 다음에 하고 요까지 숙제로 낼 거고 요번에 링크 없이 했어요. 지금 맞죠? 링크는 뭐 다음 시간부터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몇몇 문제 한해서 설명하기 전에 내가 포인트 잡아줄게요. 링크 점수는
다 3점으로 들어가요? 요번에? 네. 그렇겠지 아마도. 개꿀이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됐고. 자, 이제 가야 될 사람들 있잖아, 맞지? 아까 9시에 가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 먼저 나눠줄게요. 이건 원래 9시부터 10시까지 풀어야 되는 거라서 안 됐으면 이것도 숙제야. 해보셔야 돼요. 자, 요거 오늘 상용 로그 관련해서 문제 푸는 거 25문제 정도 됩니다. 이거 풀면 줘야 돼요. 요거 다 되면 바로 집에 보내줍니다. 이거까지 좀 풀고 가야겠지. 요거 해주시고, 응? 원래 지금 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숙제로 해오세요. 나는 갈까? 아니, 졸려서 졸린데 아까 갈까? 선생님. 그리고 주셨어요. 어디? 받았어. 아, 아까 받았어? 집에 가서 어차피 그리고 등급 깨기. 자, 이거 집에 가기 전에 그 등급 깨기 그거 설문 그거 주시고 참석할지 안 할지 참가할지. 그래서 별명 뭘로 왔어? 이거 안 참가해도 돼. 참고로 말하면. 왜 이건 거야? 별명이? 뭔데? 몰라도 돼. 근데 아, 그리고 성적표 받아가. 그 어제 그 목요일날 성적표 준 사람들 자기 성적표 받아가세요. 아, 성적표. 받아가. 집 가서 카톡으로 보여줘. 성적표 냈어? 가져가시고, 가져가시고, 이름 쓰봐야 자기 이름 안 쓰. 자, 이거 너 설명 못 들었지? 별명에 누군가 이름이 별명으로 나중에 중간총이 나오니까 네 이름 안 들어가게, 누구 남의 이름 안 들어가게 써야 되고 네 이름도 따로 써야 돼. 지금 잠깐만. 닉네임에 글쎄 써주세요. 야, 씨, 별명 어렵다, 준비야. 간단하게 하려고. 선물 너무 간단한데? 이거 게임 닉네임. 아, 맞아.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못 온 사람 있나요? 저 말했잖아. 예고하고 결석해야. 아, 너 못 오. 그 다음에 목요일은. 화목 불자고. 다른 사람들은? 목요일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목요일 수업 똑같이 9시부터 1시까지. 저 목요일에 뭐다? 그리고 나한테 톡을 따로 개인 톡을 주시는 게 좋아요. 기록을 하자고. 목요일 9시라고요? 응, 아침. 다음 주 목요일 방학이구나. 방학이라서. 다음 주부터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자, 그 결석하시는 분은 나한테 이렇게 구두로 얘기한 거 말고 톡을 보내주세요. 그거를 근거 삼아서 점수를 줄 거니까. 준표로 태우기 안 받고. 준우? 이거 받아라, 이씨. 별명이 너무 그래 현실적이다, 야. 응, 갔다 와. 자, 요 링크 빨리 좀 보내주시고요. 링크하고요. 설문지. 자,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문제 풀다가 10시 되면 가시면 되고, 나는 빨리 25문제 풀고 일찍 집에 가겠다 하는 사람은 빨리 풀고 가세요. 오케이. 연예인까지는 괜찮다고 했어. 연예인까지는. 이게 뭐냐면 막 누군가를 비하하는 이름 쓰지 말자고 했거든. 비하는 아니죠. 영어도 괜찮아. 한수연 비하하지 않는데. 야, 그래도 그런 건 안 돼. 아니, 한수연 팬클럽 회장이 어떻게? 불참? 왜? 응? 해. 아니, 어차피 그거 한다고 네가 별로 귀찮은 건 없는데 내가 귀찮지. 미스터 스탠다드 팬클럽 제1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선생님 이름 넣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꼭 그 돌려서라도 하려 그래. 왜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그냥 아무거나 해. 그래프를 티모 하라고. 티모. 그래프를 찍는다는 줄 어때? 그런 거 막 어떤 특정인이나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정당 그 있잖아 그. 제 이름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름도 저희가 없어. 내가 썼어. 좋아하는 캐릭터 같은 거 하면 되잖아. 인강.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 별거 아닌데. 근데 그냥 낑깡이라고 하면 제호쌤이 연상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나중에 그 나왔을 때 내 별명 찾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선생님 저한테 어디 가셨어요? 제 별명 그런 거 유명 부상대. 몰라. 아스가 뭐 했을까? 재원쌤 어디 갔는지 내가 막 캐묻지를 못하잖아. 저희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어떤 사람은 별치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는 나는 듣기로 도끼라고 들었거든. 뭐야? 반포로. 그런 거? 시대인지 같다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얘기 들어보고 반포 시대인지를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 동의가 거기서 만날 수도 있을 까 동의 간 거야? 아니 동의 해정을 모르겠어. 자 얘들아 얼른 풀어. 아 근데 저 재원쌤이 연상되야 되는데. 아니 재원쌤이 나한테 지어준 별명은 나랑 너무 연관이 없잖아. 아니 연관이. 넌 뭔데? 너 애초에 재원쌤이 별명 안 지어줬잖아. 난 나 착하게 굴어가지고 나한테. 그래 처음 그때 불렀다니. 그때 별짓 안 했으면은 별명 불릴 일이 없어. 맞아. 아니 채호도 아무 짓 안 했는데. 재원은 멀었잖아. 아니야, 까불었어. 재원쌤 짤방 생승기. 가빈이 시키는 눈판이 있어요. 솔직히 가빈이 재원쌤도 저기 더 마음에 지금 들어 하셨을 거야. 그 시대마저 열심히 하고 있어. 빨간머리. 머리 왜 밀었나 몰랐는데 엄청 빨리 자라던데? 야생화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런 거야? 아 금세 자랐던데? 가베이 정도면 뭐 아직 혈기 왕성한 시기죠. 그게 문제가 여러분 숙제가 많아요. 지금 브리트볼 25문제짜리 이거 이런 거 지금 안 하고 집에 가서 하겠다고 하면 너무 많아. 밀려. 응? 지금 빨리 해. 지금부터 10시까지 해야 숙제가 좀 줍니다. 얼른 하세요. 하시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요. 여유 부리기에 숙제량이 많은데. 정말에 제가 열심히 했어요.